안녕하세요. 발르린 뉴스의 하늘아이입니다. 마일모아에서는 주로 쉴프라는 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하늘아이라는 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하늘아이라는 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마일리지라던가 아니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모은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모은 건 한 2년 정도 전부터이고, 그때는 원래 메리엇 날고 자고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메리엇 카드하고 SPG 카드를 사용하고 모으기 시작한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마일을 좀 더 잘 모아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작년이죠. 작년 6월 달부터 그냥 어떻게 할까, 뭐 이 마일리지 같은 거, 포인트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게, 그러면은 조금 더 블로그라던가 전문 채널 같은 걸 좀 더 보고 공부를 하자 하고서는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날 6월 중이죠. 6월 중에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다 하고 간추린 정보라고 간단하게 올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군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발르린 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마다 마일모아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주로 짤방과 함께 올라가는 걸로 유명한데 발르린 뉴스라는 것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하고선 시작하고 좀 더 준비한 게 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요. 하루하루 가장 저는 제가 보다가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다른 채널을 보다가 혹시라도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모아에만 우선 발빠른 뉴스라고 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 밤늦게 늦은 밤에 발르린 뉴스라고 제 블로그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말모아에만 발르린 뉴스라고 짤방과 함께 예전처럼 올라갈 거고요. 지금 듣고 계신 이것은 발르린 뉴스 온 에어라고 해서 아마도 한 달에 2번 내지는 한 번, 2번 정도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발빠른 뉴스는 가장 중요한 소식을 빨리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발르린 뉴스는 그 하루 혹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한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라면, 발르린 뉴스 온 에어는 그것과는 다르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른 소식들과 함께 모아서 어떤 소식이 제일 중요한지를 좀 더 심층 분석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발르린 뉴스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사인업 보너스라던가 기간 한정 아니면 특별한 할인이 있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이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핫한 사인업 보너스는 사우스 웨스트입니다. 사우스 웨스트 개인 카드의 레퍼럴의 경우 총 5만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우스웨스트 개인 카드 즉 플러스와 프리미어가 일반적인 보너스는 4만 마일리지를 주는 반면에 이번 개인 레퍼럴은 5만 마일리지를 준다고 합니다. 다만 단점은 평상시에는 스pen딩이 3개월간 1000불을 사용할 경우 4만 마일리지를 주는데, 이번에는 3개월간 2000불을 써야 5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회비 플러스의 경우는 69불, 프리미어의 경우는 99불을 첫 해부터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명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레퍼럴이 핫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사우스웨스트의 특징인 컴패니언 패스 때문인데요. 컴패니언 패스는 사우스웨스트만의 특별한 혜택으로 캘린더 이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11만 마일리지 이상을 모으실 경우에 컴패니언 패스라고 하는 특별한 동반자권을 줍니다. 이 컴패니언 패스는 사우스웨스트 멤버 받은 사우스웨스트 멤버와 컴패니언 패스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할 경우에 컴패니언 패스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단 수수료만 내면은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무엇보다 이 컴패니언 패스는 받은 시점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혜택이죠. 즉 최대 2년간 2명이 같이 여행을 할 경우 1명분으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4인 가족의 경우 부부가 각각 컴패니언 패스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이름을 컴패니언 패스에다가 집어넣을 경우에 한 가족이 총 2명분의 포인트 혹은 레빈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스웨스트 컴패니언 패스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큰 레퍼럴이 있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사우스웨스트 비즈니스 프리미어 카드는 총 6만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카드 한 장, 그리고 플러스나 프리미어 카드 한 장, 혹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없으실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플러스와 프리미어 한 장씩 각각 모으셔서 거기다 추가적인 6천 마일만 더 만드신다면 컴패니언 패스를 아주 쉽게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단점이 있는데요. 사우스 웨스트 카드는 체이스의 아주 유명한 룰이죠. 524 룰이라고 하는 룰에 적용이 됩니다. 524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체이스 은행의 아주 특별한 룰로 24개월간 카드 5장 이상을 만드실 경우 이 카드는 우리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룰인데요. 이 룰에 따르는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체이스 포인트인 얼티메이트 리워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사파이어 카드들과 프리덤 카드,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메리어 카드가 이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만든 카드 숫자를 잘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카드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카드는 아멕스 델타 골드 개인 레퍼럴입니다. 이 레퍼럴은 1월 31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3개월간 2,000불 사용 시 5만 마일리지, 그리고 추가적인 델타 크레딧 50불을 받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1,000불을 더 사용할 경우 만 마일리지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그냥 3개월 동안 3,000불을 사용하실 경우 6만 마일리지와 델타 크레딧 50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회비 95불이 첫 해부터 면제가 되고요. 이 델타 골드 카드를 받을 경우 각종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델타를 탈 경우에 붙이는 수화물 하나가 공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붙이는 짐을 자기 본인만, 카드 소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탑승하는 동반자 최대 8명까지 붙이는 수화물 하나씩 공짜가 됩니다. 총 붙이는 수화물 9개까지 공짜가 되는 건데요. 이게 가장 큰 빚을 바라는 경우 대가족,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본인과 뭐 장인어른, 장모님 댁, 아니면 다른 가족들, 친척 어느 집과 같이 여행을 가게 될 경우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 짐이 많이 있거든요. 기저귀가 됐던 어떤 거가 됐던 붙이는 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주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붙이는 수화물의 경우 편도당 25불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대 9명까지 이 혜택을 사용하실 경우 한 번당 225불씩, 그리고 만약 왕복의 경우는 450불을 단숨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델타 이코노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델타 6만 마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로 한국도 못 갔는데 이걸 뭐 하겠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멕스 델타 플래티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멕스 델타 플래티넘 역시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레퍼럴이고요. 3개월간 2,000불 이상 사용할 경우 7만 마일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델타 100불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티어를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 MQM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더 높은 티어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의 단점은 연회비가 195불이 첫 해부터 부과가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이것을 만회할 만큼 혜택이 된다면 컴패니언 쿠폰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패니언 쿠폰은 아까 말씀드린 사우스웨스트와 다르게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 내 이코노믹으로 한정이 됩니다. 또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고 나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IHG에서 1월 16일부터 호텔 포인트 차감액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녹음하는 현재 1월 15일 새벽 1시쯤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신 뒤에 빨리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가 2월 1일부터는 우버 사용 시 1분당 1MR을 준다고 하니까 우버를 타실 계획이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타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 같은 좀 더 많은 포인트를 주는 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 레비뉴로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올빗에서 1월 28일까지 15%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인스파이어리니까 이걸 넣고서는 예약을 하시면 조금 할인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사설이 너무 길어졌네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으니 이제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에 넘어와서 가장 핫한 뉴스가 두 가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는 힐튼, 정확하게는 힐튼 아멕스 카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프리덤, 즉 체이스 프리덤 카드 1분기 보너스 부분인데 우선 힐튼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힐튼 카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중순에 시티에서 더 이상 힐튼 코브랜드 카드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 아멕스 카드로 자기들의 모든 시티 힐튼 카드가 아멕스 카드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힐튼 아멕스에서는 11월 달쯤이었나요? 새로운 카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카드가 벌써 배송된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송된 마일명호님이 진짜 받으셨죠? 이렇게 받으실 텐데 정확하게는 1월 18일부터 런칭이 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힐튼 아너, 즉 연회비가 없는 힐튼 아너 카드는 살짝 리프레시된 힐튼 아너 카드로 힐튼 서페스 카드는 역시 리프레시된 힐튼 어센드 카드로 바뀌고요. 새로운 카드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힐튼 아너 비즈니스 카드 그리고 최상위급인 힐튼 에스파이어 카드 이렇게 총 4가지로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힐튼 아너 즉 무료 연회비가 없는 카드는 힐튼 멤버십 실버를 주고요. 힐튼 프라퍼리에서 사용할 경우 7배의 포인트, 식당, 마트, 주유소 같은 곳에서는 5배의 포인트, 그 외에는 1불당 3포인트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고요. 하지만 힐튼 어센드의 경우는 기존 연회비보다 조금 더 올라간 95불을 내야 됩니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프라이어티 패스 10장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힐튼 아너 비즈니스 카드는 사실상 어센드 카드와 차이점은 없는데 대신 15,000불 이상 캘린더 이율로 15,000불 이상 사용할 경우 주말 숙박권을 한 장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60,000불 이상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주말 숙박권을 받는다는 게 힐튼 어센드 카드와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힐튼 에스파이어는 프리미엄급 카드로 연회비가 무려 450불인 대신에 힐튼 멤버십 다이아몬드 멤버십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12개월마다 주말 숙박권도 한 장씩 받으실 수 있고 캘린더 이열로 즉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에 6만 불 이상 사용할 경우 주말 숙박권도 받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프라이어티 패스가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고 되어 있는데 그 점 역시 차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멕스 힐튼 페이지에 보면은 이 프라이어티 패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프라이어티 패스 웹페이지에 보면 스탠다드 플러스의 경우
10변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프리스티지에는 무제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감안해 볼 경우 힐튼 아너 비즈니스 혹은 힐튼 에스펜드의 경우 스탠다드 플러스를 그리고 에스파이어의 경우는 프리스티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마도 프리 힐튼 어센드, 힐튼 아너 비즈니스의 경우는 그 카드 소유자 본인만 각각 공항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다른 아멕스 플래티넘이라던가 다른 카드를 생각을 해볼 경우에는 에스파이어를 받으실 경우에 다른 게스트도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죠. 아멕스 힐튼 아너 카드는 여전히 연회비가 무료이고 대신에 추가되는 점은 해외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카드들의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 수수료 면제가 되는 연회비 무료 카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역시 시티카스코 카드가 될 수 있죠. 시티카스코에서 이번 올 초에 이제 더 이상 해외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힐튼 역시 이와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현재 힐튼 아너카드의 경우 해외 수수료는 2.7%이니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아멕스 힐튼 어센드 카드는 힐튼 서페스 카드에 비해서 연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 75불에서 95불로 20불이 증가를 했고요. 대신에 다른 힐튼 아너 카드처럼 해외 수수료가 면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20불 차이로 프라이어티 패스를 받게 되는데 기존의 사파이어 리저브라든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같은 카드로 프라이어티 패스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경우 아니면 다른 항공사에서 그 항공사의 라운지를 이용해 보신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단 20불 차이로 프라이어티 패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10번까지 이용이 가능한 패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꽤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힐튼 골드 멤버를 자동으로 받게 되고요. 힐튼 골드 멤버는 사실 굉장히 저도 좋은 것을 보고 있거든요. 다른 호텔의 중급 티어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힐튼 골드의 경우는 아침 조식을 주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리엇의 경우는 메리엇 카드를 만들어도 실버 단계로 주고 조식을 주는 골드 단계를 가려면 한 단계 더 윗급인 리츠 칼튼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리미엄 카드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를 받아야만 하는데 단지 95불에 힐튼 골드와 프라이어티 패스 카드까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꽤 좋은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년간 15,000불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 주말 숙박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멕스 힐튼 아너 비즈니스 카드는 디자인도 똑같고 일반 디자인도 똑같은 카드인데 다만 차이점은 아너 비즈니스 카드의 경우는 1년 동안 6만 불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 두 번째 추가 주말 숙박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총 6만 불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 두 장의 숙박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제의 카드죠. 아멕스 힐튼 에스파이어도 있습니다. 연회비 450불로 프리미엄 카드인데 다른 어떤 카드에서도 카드를 연다고 호텔 등급, 최상위 등급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유일하게 힐튼 다이아몬드 등급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캘린더 이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250불의 항공사 추가 수수료와 힐튼 리조트 크레딧이 있습니다. 힐튼 리조트 크레딧은 식당, 힐튼 호텔 내에 있는 식당, 스파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 사용한 것은 룸찰지로 계산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에스파이어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매년 즉 12개월이 지나서 연회비가 부과되었을 때 무료 주말 숙박권 한 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힐튼 아널 비즈니스 카드와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 사이에 6만 불 이상을 사용하실 경우에 추가로 주말 숙박권 한 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왈더풀 에스토리아라든가 콘레드에서 머무실 경우 에스파이얼 패키지라는 것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추가 100불 호텔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힐튼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건 여러 가지 호텔 최상위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카드입니다. 또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는 바로 힐튼 최상위 등급이라는 점이거든요. 힐튼은 골드와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차이라고 한다면 숙박 48시간 이전에 힐튼에 연락을 하면 반드시 방을 구해줘야만 한다는 점 정도의 차이와 업그레이드가 될 경우 스위트 룸에서도 묵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불을 더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 추가 수수료라든가 리조트 크레딧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450불이 충분히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힐튼은 4월 1일부터 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호텔이나 항공사의 경우는 정책을 바꾼다라고 하면 보통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힐튼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하나의 단점을 뽑는다면 힐튼 호텔에 머무를 경우 기존에는 포인트와 추가 힐튼 포인트를 받거나 혹은 포인트와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건데 이제는 추가 힐튼 포인트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버 등급의 경우는 기존에 12%, 15%에서 이제는 20%의 추가 보너스를 받게 되고 골드 멤버의 경우는 25%에서 80%로 증가하게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50%에서 100%의 추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기존에는 실버 단계의 경우 1불 사용할 경우에 기본 10포인트와 추가 15% 즉 11.5포인트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1불 사용당 1불 12포인트씩 골드 멤버의 경우는 1불당 18포인트씩 다이아몬드 등급의 경우는 1불당 20포인트씩 받게 됩니다. 또한 골드 멤버와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마일스톤 보너스라고 해서 40박 이후부터는 매 10박마다 추가 10,000포인트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0박을 달성할 경우 추가 3만 포인트를 받게 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60박 이상 숙박을 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골드 멤버십을 줄 수 있고요. 100박 이상을 할 경우는 다이아몬드 멤버십을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바뀌는 카드와 정책에서 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의외로 좀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 리저브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아니면은 시티 프리스티지 같은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미 프라이티 패스를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힐튼 에스파이어의 프라이티 패스가 굳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튼 골드부터는 아침 조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난 뭐 충분하게 그냥 평범한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먹고 다른 곳에서 좀 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겠다. 호텔은 그냥 단순하게 잠만 자고 좀 씻고 잠깐 쉬는 정도 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힐튼 어센드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다른 호텔의 티어, 좀 더 높은 티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른 호텔의 티어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힐튼 어센드가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프리미엄 카드가 없어가지고 프라이티 패스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호텔을 갈 때마다 말만 잘하면 뭐 어디 스위트룸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좋은 룸으로 업글을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액티비티도 좋지만 호텔에서 좀 비싼 돈 주고 호텔을 가는 거 호텔에서 충분히 즐겨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힐튼 호텔에서 주로 묵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무료 숙박권을 좀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힐튼 에스파이어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힐튼 에스파이어의 가장 큰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주말 무료 숙박권인데요. 주말 무료 숙박권만 잘 써도 힐튼 에스파이어 연회비 450원을 단숨에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튼의 최상위 등급인 왈도프 에스토리아의 경우는 하룻밤에 정말 1000불 이상씩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부 두 분이서 각각 한 장씩을 만들어서 연회비 900불을 내서 무료 숙박권 2장을 받으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파이어 카드를 만들어서 힐튼 호텔에서 머무실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250불의 힐튼 크레딧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두 분이서 500불 이상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역시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호텔에서 사용하는 각종 것들 뭐 식당이라던가 스파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차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등급이 돼서 스위트룸을 머무실 경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은 다른 카드라던가 다른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상위 등급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존 최상위 등급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좀 디밸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최상위 등급이 돼도 예전 다이아몬드만큼의 혜택을 못 누리실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골드 멤버로 조식 정도만 먹는 걸로도 별 차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스파이어 쪽에 한 표를 더 손을 들어줍니다. 에스파이어 카드를 잘만 보유하고 잘만 사용하실 수 있다면 450불을 뽑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블로그에서는 이 에스파이어 카드의 보너스 그 기본 혜택을 다 사용할 경우에 최소 400불에서 최소한 뭐 말이 400불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는 600불 이상을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00불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프리미엄 카드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이스 프리덤입니다. 체이스 프리덤의 카테고리 5%뭐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블로그라던가 사이트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이스 프리덤 1분기의 특별한 점 때문인데요. 우선 체이스 프리덤 1분기 카테고리를 보자면 주유소, 인터넷, 케이블, 전화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월렛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모바일 월렛 때문에 지금 각종 사이트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월렛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가장 유명한 거는 역시 애플페이겠죠.
애플페이는 아이폰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이폰을 가지고 애플페이가 되는 곳에서 카드를 대신해서 전화기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애플페이가 되는 곳은 의외로 많지는 않은데요. 맥도날드라던가 홀푸드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다른 그로서리 매장에서도 좀 커다란 일반적인 카드 리더 조그만 게 아니라 좀 커다란 화면이 되고 거기에 NFC라던가 애플페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받는 곳입니다. 이 애플페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당연히 애플 매장인데요. 애플 매장에서 애플페이를 가지고 전자제품을 살 경우에 1,500불은 사실 금방 넘어갑니다. 맥북 프로라든가 뭐 맥북 아니면 아이패드, 아이폰 같은 거를 구입하면 수백 불에서 수천 불은 한 번에 긁으시게 되는데요. 이때 체이스 프리덤 카드를 넣어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 최대 1,500불까지 5%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월렛에서 가장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역시 삼성페이죠. 삼성페이의 경우는 다른 모바일 월렛과 다르게 자사 그러니까 즉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에 특별한 하드웨어를 집어넣어서 일반적인 크레딧 카드를 카드 리더에 긁었을 때 발생하는 자기장을 에뮬레이팅해서 거의 대부분의 카드 리더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 애플페이라던가 안드로이드 페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구글 페이 같은 거를 사용하는 곳은 그 카드 리더가 하드웨어가 바뀌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삼성페이의 경우는 기존 옛날 하드웨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조그만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하드웨어 전문점 예를 들어 홈디포라든가 아니면 어떤 매장에 가서 이 카드를 써도 삼성페이를 써도 거의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를 이용을 하면 정말 최대의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 디핑, 트리플 디핑이라고 해가지고 할인을 한 곳에서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페이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페이를 쓸 때마다 한 번 쓸 때마다 삼성페이 포인트라는 것을 줍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뭐 스위프트할트 그러니까 뭐 기브웨이 같은 거 경품 같은 거를 추첨하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삼성페이를 쓸 경우에 그 매장에서 매장 포인트를 받고 체이스 프리덤으로 5%를 받고 그런 거를 특히 그로서리에서 다른 기프트 카드를 구매를 할 경우 이걸 또다시 더블 디핑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 기프트 카드를 샵 체이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캐시백 사이트에서 한번 거쳐서 갈 경우에 또 다른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최대 뭐 10%라던가 뭐 20%까지도 더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할인이 없는 매장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뭐 세이프웨이라든가 그런 그로서리에서 체이스 프리덤과 삼성페이 같은 걸로 5%를 받고 또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젯블루 포탈을 넘어서 갈 경우에 젯블루 3%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마존 스마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마존 스마일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프트 카드를 다양한 쇼핑 포털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1월 15일 새벽 2시 2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 처음으로 하는 녹음이라 가지고 잘 됐을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딱히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기랑 마이크로 하는 거라서 잘 들리실지
아니면은 제 목소리가 제대로 가는 건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2주에서 한 달 사이로 계속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도 초보자에 맞는 초보자용 가이드라던가 내가 초보자였었을 때 이걸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내용들, 아니면 다양한 호텔이라가 항공사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전해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거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르린 뉴스 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